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시한 KVAT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직무 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무 적성이란 무엇일까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쉽게 말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말합니다. 적성이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을 말하며 본인에게 맞는 특정 학문 분야나 직업적인 성공을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직업 지도는 적성과 흥미 및 역량을 고려한 지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 및 역량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KVAT 직무적성 검사는 알맞은 직업이나 전공을 예측하기 위한 검사로서 여러 분야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전공 또는 직업 특정적 능력을 측정합니다. KVAT 직무적성 검사는 11가지의 대범주 전공 분야를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6가지 영역, 어휘력, 이해력, 언어 논리, 수치자료 해석, 공간 지각, 수리력을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사 결과표를 함께 볼까요? 검사 결과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적합 직무 적성과 계열별 적성 능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적합 직무 적성은 1순위, 2순위 적합 직무 적성의 스탠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로 제시되고 6개의 적성 계열별 스탠 점수와 백분위가 그래프로 표기됩니다. 다음으로 계열별 적성 능력에서는 각 계열에 대한 설명과 스탠 점수, 백분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탠 점수와 등급, 백분위 점수의 이해입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상대적 수준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보통 T점수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요. KVAT 직무적성 검사는 특별히 T점수 대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스탠 점수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스탠, 즉 스탠다이즈드 10 점수는 평균이 5.5이고 표준 편차가 2인 표준 점수입니다. 스탠 점수가 0에서 2점이면 적성 능력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3에서 4점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의미합니다. 5에서 6점은 평균 수준입니다. 그리고 7에서 8점은 적성 능력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9점 이상은 평균보다 매우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0에서 2점은 D등급으로 낮은 수준, 3에서 4점은 C등급으로 다소 낮은 수준, 5에서 6점은 B등급으로 평균 수준, 7에서 8점은 A등급으로 다소 높은 수준, 마지막으로 9점 이상은 A 플러스 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스탠 점수와 등급과 함께 백분위 점수도 제시됩니다. 백분위 점수란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본인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의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가 90이면 이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89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검사 결과표의 적합 직무 적성의 적성 계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휘력은 문장의 전후 맥락상 가장 적절한 말을 빈칸에 넣어서 문장의 뜻을 잘 통하게 하는 어휘를 고르는 문항과 의미풀이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의 정확한 이해 및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도 문맥에 맞게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어 언어적 유창성이 탁월하고
언어의 표현력과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을 경우 언어의 표현이 장황해져 표현력과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서 등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은 4개의 문장을 논리적으로 적합하게 배열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읽기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풍부한 어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달리 표현되더라도 문장이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짧은 시간 내에 글쓴이의 의도와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학 관련 과목의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목의 이해 능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 경우 화자 또는 글쓴이의 의도 및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짓기, 레포트 작성 등의 훈련과 함께 단문단의 요약, 두세 문단 또는 장면의 요약, 글 전체의 요약 등의 단계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 논리는 제시된 지문과 전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와 추론을 통하여 이끌어낸 결론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논리적 및 분석적 사고와 추론을 통해 제시된 지문과 전제로부터 합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언어적 사고 및 추론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을 경우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부족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제약적일 수 있습니다. 신문 사설 및 논평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과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언어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수치 자료 해석은 각종 그래프와 표로 제시된 자료들을 보고 해석하여 질문에 응답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주어진 자료에서 요약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래프 및 각종 데이터 자료들의 정보 취합 및 이해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을 경우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조사 분석 자료, 신문기사의 데이터 자료들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요약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 자료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간 지각은 정사각형 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구멍을 뚫은 후 종이를 다시 펼쳤을 때 뚫린 구멍의 위치를 찾는 문항과 제시된 토막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찾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공간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공간의 위치, 방향, 크기 파악 등 시각적 사고와 공간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측정합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과학기술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비언어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체 부분 간의 관계 파악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단계에 대한 기억이 요구되므로 주의력과 집중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은 경우 사물이나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는 능력, 각 요소 간의 관계와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능력과 심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물의 구성 요소들을 나누고 다시 전체적으로 시각화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추리력은 레이븐 방식의 검사로 가로 3, 세로 3 상자 안에 도형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 배치되었는지 가능한 규칙들 중 공통된 하나의 규칙을 찾아 마지막 칸에 들어갈 도형을 찾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귀납 추론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료로부터 규칙을 추론하여 적절한 규칙을 발견하고 규칙에 대한 검증력이 뛰어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낮은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다양화하고 대안을 빠르게 수정 및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열별 적성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별 적성 능력에서는 인문, 어문, 사회과학, 법정, 경상, 건축, 토목, 기계 및 기타 공학, 전기, 전자, 정보공학, 자연과학, 농수산, 의학보건, 사범, 총 11개의 적성 계열의 스탠 점수와 백본위, 등급이 제시됩니다. 자신이 어떤 계열의 적성 능력이 높은지 확인해보고 높은 적성 능력은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또한 해당 능력과 관련한 직업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VAT 직무적성 검사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KVAT 직무적성 검사를 통해 적합 직무적성과 적성 능력을 알아보고 전공 선택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학교 표준화 검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사에 대한 해석 정보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검사 결과표, 검사 결과 해석 동영상과 검사 결과 상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